돌고 도는 빚잔치 인생이라는 닉네임을 써주셨는데 네. 본인이 써주신 겁니다. 본인이 썼다.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는 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만 32세 여자 주부시고 자녀가 둘. 남편 네. 소득이 485만 원이면 세후잖아요. 세후 다 그냥 실수령액입니다. 그러면은 외벌이시면은 많이 버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 나쁘지 정도는? 않죠. 그게 저 소득 정도면 네. 괜찮아요. 남편분도 진짜 나이가 뭐 많이 차이 안 난다고 예, 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고소득이신데 저축액이 0원. 근데 돌고 도는 빚잔치니까 0이 아니고 사실은 막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일 상황이었죠. 24살에 결혼했습니다. 9살, 6살 두 아이 키우고 있고요. 저희는 친정 시댁 모두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어서 140에 23 머릿속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네. 시작은 되게 아주. 잘 하셨어요. 고생스러웠겠지만 남편 직업이 가구 설치 기사여서 화물차가 있고 저도 쓰고 주말에 남편도 같이 쓴 소렌토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두 대요. 대는 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생계형 거죠. 화물차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거는 화물차는 차가 아니죠. 그냥 회사의 그냥 그 설비 같은 개념인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회사 거니까. 남편 수입은 월 500 정도 벌어요. 저는 헤어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시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요걸 보시고 이제 네. 뭐 헤어 쪽으로 가서 먼 미래에는 개인 미용실. 그래야지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럴 하고 수 있죠.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년도에 화물차를 샀고 소렌토는 중고로 1,300 주고. 네. 그러니까 다들 알뜰하게 잘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화물차를 구입하던 때부터 빚이 늘어나면서 대출의 개수가 많다. 네. 현재 고정 지출이 340인데 대출로 나가는 게 177. 그러면은 단순 생활비는 아주 높진 않은 건데. 그렇죠. 나머지가 160, 170 요 정도 되는 고정 지출이 있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 160 정도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 네. 그래서 나머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아이 초등학교 때문에 광주에 오래된 아파트를 10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 대출 1,9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이사 오고 나서 대출이 많이 생겨서 버겁다.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왜 저축이 없냐 물으시면 빚지는 게 너무 싫어 1,000만 원 모으면 빚 갚고. 그러니까 뭐지? 오히려 착실하게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제 저도 통화를 통해서 여쭤보니까 그 화물 사업용 차를 사면서부터 약간 빚이 생겼고 그게 네. 쭉쭉쭉 늘어나서 이사 오기 전, 즉 작년 10월 전까지는 500에서 1,900으로 늘어났는데 네.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500에서 1,900으로 늘어나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딱 거의 1년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게 주택담보대출을 빼고 4천 정도가 빚이 늘어났어요. 4천 정도? 예. 갑자기요? 갑자기. 소득이 나쁘시지도 않은데. 네. 자, 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시댁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15만 원 형제계. 네. 남편분 형제들이 쭉 있는데 네. 시부모님 쪽에 시댁 쪽이 이제 생활비가 안 되시다 보니까 네. 돈을 모아가지고 형제끼리 돈 모아서 음. 생활비도 드리고 저 돈 조금 또 남은 걸로 뭐 나중에 병원비도 할 거 그런 거 모으는 거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요 가정만 쏙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착실하고 그거 문제가 되게 없어요. 열심히 사셨고 네. 빚 다 갚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돈이 이렇게 된 거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는 돈만 모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수도 없이 적금을 들었지만 1,000만 원 모으면 대출 갚고 결혼식하고 또 돈 모으면 중고차 2대가 돌아가면서 고장 나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돈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모이면 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대출이 좀 있어도 모른 척 안 갚고 2천 3천 모아볼 걸 하는 후회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훨씬 세니까 네. 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아마 그냥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신 것 같은데 네. 그거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장문에 누가 SJ 리님이 돌려막기가 흥청망청 아니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그렇게 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돌려막기가 왜 무섭냐면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개월 상환으로. 그럼 네. 다음 달에 이자 포함하고 10몇만 원 내겠죠. 12만 원. 12만 원 내요. 그 다음 달에 12만 원 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네. 이번 달 갚아야 되는데 연체돼. 연체는 또 무섭잖아요. 네. 이분이 연체는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연체는 안 해. 또. 네, 연체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 깊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12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빌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려막기인데 7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를 빌려야 정상이냐? 당연히 7만 원 빌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대부분 10만 원 빌립니다. 그래서 해놓고 여유 좀 잡아요.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다음 달 갚아야 될 게 1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더 빌렸으니까 한 13만 얼마로 늘어났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날 보니까 8만 원이 부족하네? 그럼 또 한 10 빌려요. 또 빌리고. 그러다가 한
11 부족하네? 12 부족하네? 그러면 20을 빌려요. 넉넉 잡아서 늘 빌릴 때마다 내가 필요한 거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요만큼씩 불다 보니까 다음 달 상환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빚이 짜잘짜잘한 게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100만 원 빌린 거 있고 70 빌린 거 있고 50 빌린 거 있고 30 빌린 거 그러면 막 복잡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확 합쳐가지고 대환을 해버리자. 야 이거 쭉 합쳐보니까 862 정도 되는데 오케이 900 정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환을 해요. 네. 근데 빚이 늘어난 거니까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갚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겠죠. 그럼 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네네네. 이상 그러면 또 딴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얘기했던 그 순서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합쳐가지고 대환을 하자. 그게 끝까지 가서 이제 2금융권 대출, 1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웰컴론, 미즈사랑 이런 게 다 달라붙는 거죠. 그때는 이제 끝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정말 난 그렇게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닌데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회사원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용대출 막통 뭐 이런 걸로 그냥 슉슉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또 대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갑자기 급전 필요한데 뭐 이미 한도 잠깐 다 쓴 상태면 그냥 좀 대출 종류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늘어나요. 네. 그렇게 빌리는데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 빚을 내가 빚으로 갚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딴 걸 뭘 팔아서라도 뭔가 팔거나 아니면 진짜 학원을 끊거나 그렇죠. 뭔가를 끊어가지고 지출을 줄여서라도 그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저도 회사 다닐 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앤캐시 뭐 이런 데서 왜 빌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뭐 신용대출도 있고 뭐 주담대도 있고 막 하니까. 야, 근데 은행에서 3% 4% 해줬는데 거기서 왜 30% 넘게 빌려? 근데 투자를 하면서 알았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는 카드 빚이고 뭐고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건설사들이 그 건설 쪽에 계셨으니까 그거 알죠? PF. 네, PF 할 때 브릿지론 이런 게 그럼요.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100%짜리도 있습니다. 1년에 100%짜리. 근데 생각해보면 야 그걸 왜 빌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잠깐 동안 필요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건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빌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못 갚는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소득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어디서 빌릴까를 찾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좀 저축을 하라고 맨날 말하는 이유도 이게 저축이라는 걸 좀 해놔야 이 사연자처럼 일이 터지면 그걸로 메꾸고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써버리고 아니면 뭐 허덕허덕하는 상태에서 일은 원래 맨날 터지는 거고 맞아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출을 팍 줄여놓든지 소득을 확 올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빙빙 도는 거죠. 계속.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죠. 자산이 1억 3,540만 원. 아파트가 공시가 1억 3천이면 뭐 많이 비싸야 1억 8천 뭐 그쵸, 2억 안쪽일 것 같은데 금 20돈. 그러니까 내 자산이 뭘까를 고민 많이 해보신 거예요. 너무 하나도 없고. 그랬더니 맞다. 저기 장롱에 뭐 하나 있었지. 꺼내본 거죠. 20돈. 네. 지금 그래서 어제 시세로 2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걸 팔면 한 540 정도. 그러니까 탈탈 턴 거죠 지금. 탈탈 턴 겁니다. 다 털었어요. 지금 현금은 없으셔. 그리고 이제 부채가 1억 4,123만 원. 카드론 1,940. 카드론이면 보통 이자가 한 어느 정도? 지금 뭐 최대 19.9%인데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카드론을 받았다 그러면 12, 3%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신용도가 좋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하고 또 저축은행 근데 저축은행이라는 게 약간 옛날에 원래 대부업이 IMF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인가 내주고 이제 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못 썼어요. 그런데 거기도 은행이라는 표현 좀 하게 해주되 무조건 너네는 앞에다 저축자를 아예 분리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근데 사실은 저것도 중금리죠. 그러니까 중금리 같은 느낌? 중금리를 표방하지만 고금리예요. 중고금리 정도. 사실은 중금리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신용도가 가운데가 뭔데? 높은 사람 아닌 사람한테 좀 어정쩡한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는 빚은 사실 그거잖아요. 갚거나 안 갚거나. 근데 애매하면 안 갚는다 쪽이 가깝지.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안 빌려주는 사람들인데 뭐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해줘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10% 넘어요 금리가. 적어도 10% 넘어요. 카드론도 10% 넘고 저축은행도 10% 넘는데 상호금융도 저건 신협 뭐 이런 곳에 여기도 저기는 그래도 조금 근데 낮죠. 거기도 금리 높습니다. 높고. 이게 한 중금리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중금리 느낌.
근데 요분들이 받은 건 다 또- 10%대라고 또 센 거야.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희한한 건 1금융권 대출이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은 그것만 담보대출만 1금융권 대출이고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은 2금융권에서 받아도 되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음. 신용대출이 왜 1금융권 대출이 없나 이분이 받았다가 갚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을 쓰신 겁니다.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왜요? 왜 그러냐 할 때 미처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직증명서 내야 되고 뭐 재직 이거 확인 안 되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뭐 별의별 거 다 내야 되거든요. 네. 되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카드로는 모바일로 그냥 빡 쉽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자 따져보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잘 모르고 우선 모르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권유하거나 은행 갔는데 그냥 이거 하세요 하면 그렇죠. 할게요. 예를 들어 신라면이 음. GS에서는 800원인데 뭐 CU에서는 850원이다. 그냥 850원짜리 샀어도 내가 아유 뭐 다음부터는 GS 가서 먹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뭐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자가 비싼 거였어? 카드론이? 아유 다음부터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건 한 번 받으면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져서 1금융권을 아예 이용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저렇게 쉽고 편한 대출을 쓰다가 보면 이제 1금융권을 내가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야. 이제 몰라서 이분은 어렸을 때니까 지금 나이가 만 32살인데 하긴 결혼도 빨리 하셨고 그러네. 24살에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하면 아마 정신없이 흘러갔을 텐데. 그리고 하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분이 그 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중간에. 네. 암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는데 재발하셔가지고 굉장히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때 하필 또 남편분도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3개월 동안 전혀 일을 못하고 그게 겹쳤어요. 그게 최악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을 만한 따져볼 시간적 수가 여유나 없었구나.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도 안 좋가니까 그냥 뭐 어디 대출 좀 해줘야 하면 그쵸. 그냥 누가 소개해주면 그냥 받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정신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저질러졌으니 돌이킬 수는 없고 야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소득과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못 갚을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 갚을 돈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뭐 그런 상황이 꼬이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늘어나는. 이렇게 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면서 단추 여기서 잘못 채웠는데 한 2개쯤 채웠을 때 풀로그 다시 채워야 되는데 아. 목까지 채운 거예요. 네. 야 이게 이렇게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카카오뱅크 마통도 500만 원. 네, 저건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남편분은 직업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한도 많이 나오는데 음. 그 한도가 이제 거의 꽉 차가다 보니까 아내분이 주부로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안 좋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받게 되고 금리가 좀 더 높고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소득은 485인데 성수기에도 50대니까 소득은 높아요. 높아요. 네, 근데 높아요. 지출이 400인데 177만 원이 대출이다. 네. 야, 그러면은 카드론이 2,000 빌렸는데 57씩 나가는 거예요? 네, 저게 문제예요.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빨리 갚아야 되니까. 네. 빨리 갚아야 네. 되고 뭐 길어봐야 카드론 24개월 상환 네. 이러다 보니까 원금액이 뭐 1,000만 원을 10개월 내에 갚는 거랑 100개월 동안 갚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부담도 크고 2금융권 대출이나 저렇게 1금융권이 아닌 쪽으로 갈수록 네.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에 내가 이걸 어떻게 내지? 180이 나가야 되는데 시작이 180을 깔고 시작하니까. 깔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에서 야 소득 뭐 485인데 저기서 180을 빼요. 300 남았어요. 그걸로 4인 가구가 살아야 돼요. 그럼 삐끗하면 생활비 10만 원, 2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미 썼어. 그럼 카드값이 연체되면 안 되는 거고 대출금 연체되면 안 되니까 어디선가 빌려다가 이걸 살살 메꾸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담대 47만 원은 저게 지금 1억 8천 빌려서 47만 원 저게 내는 8천 거고. 빌려서 47인데 저게 저것도 속 터지는 게 네. 이분 또 은행 직원이 못된 짓을 했어요. 아 왜요? 집이 1억 3천 정도 공시가였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저렴한 건데. 아주 저렴한 거 디딤돌 대출 대상도 되고 이분 그러네. 소득도 돼요. 그러면 네네. 이분이 사셨던 작년 10월에는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 1.7 맞아요. 1.8. 1.8 그때 그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신 변동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일반 은행의 일반 대출을 야 이게 낚았구나. 자기 실적 때문에. 왜 이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 안 알아보셨으니까 은행 직원이 그건 번거롭다 그랬대요.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이게 더 좋다. 번거롭지만 이자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면 했을 텐데. 와,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
은행에도 고정금리 보통 이제 5년 고정에 나머지 변동이잖아요. 혼합금리 대출. 근데 이건 생변동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출이 그때 금리가 낮았는데 최고 낮을 때. 왜 변동을 이렇게 그게 더 좋다고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 기사가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낮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60%가 넘어가더라 전체 비중에. 왜 그럴까? 근데 이분들이 은행에서 은행 직원을 믿고 낚이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우리가 보기에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조언을 잘 해주고 뭔가 나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얼마나 친절해. 주거래 은행이고 또. 근데 이분한테 한 걸 보면 와 이건 진짜 민원 걸어도 할 말 없겠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때 잘 바꿔 놓으셨으면 한결 나았을 텐데. 그렇죠. 물론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바꿔야 될 건 많긴 합니다. 우선은. 그래도 거기다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 이런 저희 사연 보내주는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보험료가 앞에가 30은 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될 법한 게 나도 암 한번 걸리셨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픈 경험이 있으면 보험을 빵빵하게 늘어나요. 보통 우리가 사회초년생인데 막 보험료 30만 원 내고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편찮으신 적이 있어가지고 보험은 절대 깨지 말래요.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고마운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빚을 돌려막고 있는데 그냥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좀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55만 원은 사실 좀 너무 많은 거긴 합니다. 지금 이분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저 보험료가 본인의 보험료가 아니라 아이 보험료가 한 명 큰애가 24만 원인가 그렇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이가 24만 원. 엄마 아빠보다 더 내고 있어요. 엄마는 암에 걸리셔가지고 납입 면제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유지만 돼요.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아이들을 챙겨야 돼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챙기는 거를 보험으로 챙긴다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줘야 아이를 위하는 거고 다른 거를 하면은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다른 걸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보험료에 이걸 낸 돈을 담보로 약관 대출까지 받으니까 거기에 이자 얹어가지고 계속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좀 처방을 좀 해야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손의료비 3대 진단금 정도 이거 지금 보험을 싹 다 해약을 하고 아내분 거 건들지 마시고요. 아프셨던 경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거는 싹 다 해약하고 새로 가입해도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약관 대출이고 뭐고 깨끗하게 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약 환급금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가 9살짜리가 24만 원이면 저걸로 4인 가족 다 하죠. 그렇죠. 보통은 4인 24만 원이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내분은 납입 면제니까 좋은 보험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납입 면제가 근데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보험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 보험 중에는 일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암이나 뭐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낼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 특약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원씩 내면 앞으로 낼 보험료가 예를 들어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간에 아프면 그 2400만 원 보험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낼 보험료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 자체적으로 혜택은 계속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유지만 하면 좋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서 보험을 깰 게 없어요. 아내분은. 그러면 그런 기능을 왜 넣어줘요? 그냥 마케팅 같은 거. 특약, 그렇죠. 공짜는 아닌데 그 특약 돈을 더 냈구나. 그렇죠. 몇백 원 정도. 그게 비싸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험 더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녀 같은 경우만 좀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걸 없애고 새로 가입하면 일단 내는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약관 대출에 대한 부담, 그 이자도 줄어들고. 이 보험은 싹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9살 그러니까 둘째는 왜 12만 원이냐고. 아니 둘이 합쳐서 17, 17 뭐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 제가 둘째거든요. 꼭 이래. 항상 보면은 첫째는 처음 태어났으니까 빵빵하게 해줘요. 근데 첫째 밀어주다가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둘째는 야 반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부담되니까 둘째도 아플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농담인데 9살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24는 너무 과하잖아요. 제가 이분의 아까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을 봤을 때 뭐를 따져보고 뭘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특히나 그렇잖아요. 누가 설득하면. 그렇죠. 권유하면 가입하는 거라서 오죽했겠어요. 보통은 본인이 알아본다기보다는 누가 알려주죠. 이거 알기 싫은 걸 계속 귀에다 집어넣어. 진짜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 그래 해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실손의료비 정도 남겨두고 3대 진단금 저런 거 인터넷으로 그냥 가입하는 게 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두고 그리고 남편분은 다만 9만 원 저게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허리를 크게 안 좋게 다치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보험 가입이 아마 안 되실 수 안 되실 있어요.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저거는 신중하게 네. 너무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히려 하는 남편분이 지금 모든 소득을 다 벌어오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보다도 남편이 더 중요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남편 쪽 거는 좀 남겨놓으시더라도 아이께 좀 너무 과하다. 지금 이 나이에 저 40만 원대면 더 늘어나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감당을 못하실 거다. 네. 나중 되면. 또 두 번째는 정책자금 대출 대환이에요. 네, 햇살론이랑 세이망홀 씨 우리들 이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햇살론, 세이망홀 씨 이게 뭐냐면 소득이 3,000이나 3,500 이하이신 분 네. 그리고 저신용이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대상이 해주시면 되나요? 대상 되세요. 이게 햇살론이랑 세이망홀 씨가 워낙 광고가 많이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으면 저거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햇살론이랑 세이망홀 씨. 무조건. 예. 내가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이율이 최대 연 10.5%입니다. 네. 최대 저게 상한선이에요. 그리고 네네. 햇살론 보면 금리가 최저 한 6%대에서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햇살론 금리. 세이망홀 씨도 저 정도의 금리가 나와요. 그런데 네. 저걸 안 알아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막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부터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햇살론이랑 세이망홀 씨는 대환용이 아니라 그냥 생계자금용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햇살론이랑 네네네. 세이망홀 씨 상담 받아서 대출이 최대 얼마까지 나오냐. 햇살론은 2천, 세이망홀 씨는 3천까지 나오는데 합치면은 또 5천도 나오는 건가요? 저런 한도는 합쳐서. 그쵸. 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이망홀 씨가 조금 더 상환 기간이 길어서 저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네. 햇살론을 알아보시되 그걸 한도 나온 데를 최대로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걸 메꾸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자가 10%를 훨씬 넘으니까. 훨씬 넘는 데다가 짧게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데 이걸 좀 길게 늘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실 게 햇살론은 어디가 제일 싸냐. 네. 서민금융진흥원 가면 햇살론 금리가 금융기관별로 쫙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가 햇살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많잖아요. 네. 막 전문가들이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뭐 블로그에 글들 많은데 이게 웃긴 게 저축은행별로 이 신협별로 다 달라요. 금리가. 네네. 금리 높은 곳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요. 아.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네.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상담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준 딱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라서 네. 뭐 전문가 그냥 금리 싼 데서 하면 되는 싼 거야. 데서 조회해가지고 싼 데다 전화해가지고 햇살론 얘기 받고 네. 싶은데 뭐 서류 뭐 필요하냐 그 서류만 빠짐없이 제출해가지고 알아보시면 되고 세이망홀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아보셔야지 중간에 무슨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금리 높은 데서 또 중개해주고 연결이 또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라서 서민금융진흥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이호 사연자분은 좀 검색을 좀 해서 직접 좀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보니까 스타일이 누구한테 듣거나 물어봐서 한 두세 달이 건너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낚이시는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귀도 얇으신 것 같아요. 네, 햇살론 세이망홀 씨를 직접 검색해서 블로그 통해서 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은행으로 바로. 가시는 걸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살론 세이망홀 씨 검색해서 클릭하면 광고로 가요. 네, 광고를 안 가는 조심하셔야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주담대 추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네. 아, 이게 네. 공시가 1억 3천이라고 했지만은 뭐 시세로 보면 한 1억 8천 정도. 네. 그럼 저기에서 LTV 60% 가정하면 지금 8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2,800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바트게 받아 있는 신용대출들 메꿔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길게 내게 되면 지금 또 대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빚지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건지 저 8천도 20년 상환으로 받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스스로 되게 힘들게 네. 쪼아놓은. 그러니까 그렇게 쪼았으면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는 또 안 됐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다시 갈아타는 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사실 웬만해서는 주택담보대출로 다 받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긴 좋죠. 좋죠. 제일 왜냐면 좋죠. 신용대출은 정말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무슨 또 주담대냐 그만 좀 꺼라가 아니라 이거 빌려가지고 안 이분은 좋은 이미 대출 대출이 끊는 겁니다. 1억이 네, 넘게 네.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좀 갈아타서 이자를 줄이고 원금 상환율을 좀 낮춰가면서 그렇죠. 숨통을 튀어나야 이분이 또 이상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안 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를 고려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는 이 상태예요. 대출이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진한색으로 표시된 주황색이라고 해야 돼. 오렌지색, 카드론, 저축은행 이런 것들. 네, 요런 그래서 저것만 것들. 합치면은 한 2,800, 900 정도가 나오죠.
네. 주택담보대출에서 8,000에서 2,800 더 빌려고 저걸 없애는 거예요. 카드론하고 저축은행.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로 카드론 저축 제일 큰 거를 없애자. 그렇죠. 없애버리고 상호금융 1,60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이나 세이망울씨로 바꿔버리고 카카오뱅크 마통은 저거 금리도 낮고 이자만 내는 거라서 저거는 그렇게 막 숨을 조이지는 않아요. 물론 저것도 갚아야 되지만 우선순위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출을 다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많이 바뀌네요. 178만 원 내던 게 93만 5천 원으로 숨통이 확 트여요. 네. 거의 8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고. 같은 대출을 갚는 건데. 그렇죠. 이자율은 아예 표시도 안 했어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은 3, 4%고 카드로는 10% 넘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 빚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상황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선 이걸로 끊어놔야죠. 그렇죠. 끊어놔야 돼요. 그 숨을 쉬어야지 뭘 하지. 진짜 물속에 꼬르륵 이 상태 되면 물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물 들어갑니다. 사실 같은 대출이어도 이자가 10%대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투자를 하더라도 연 12% 15%를 어떻게 계속 보냐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낮춰놔야 되니까 저축하는 이것만 좀 것도 안 정리하셔도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하는데 80만 원이 절약된다는 거는 지금 내가 잘 몰라서 80만 원씩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된다.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요 가정 안 한 건 상호금융 즉 햇살론이나 세이망울씨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신용 점수가 너무 안 좋거나 네네네. 한도가 그러면 그래서 39만 원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저걸 바꾸게 요거까지 되면은 써 빠지면 확 줄어들죠. 한 20만 원대로 반토막으로 날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대로 확 줄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빚은 안 생기는 상황이니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9살, 6살이니까 이제부터 돈이 많이 생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부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지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엄마도 건강이 조금 회복되시고 다음 달에 미용 자격증 취득하시면 네. 또 적성에도 잘 맞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 좀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탬을 하시면 지금 남편분 소득 거의 500만 원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단점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이 소득이 젊었을 때도 이렇게 높지만 그렇죠. 나중에 가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대로. 네네네. 가구 설치가 하루에 지금 5개 하는 걸 나중에 나이 들면 하루에 5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버는 거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분도 맞벌이를 좀 준비하시면 좋고 남편분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미리 좀 지출을 좀 많이 낮춰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절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번다고 보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아니다. 아니다. 한 10년치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 네. 아닐 수 있다. 20년치 연봉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많이 버는데 나는 쓰는 것도 없이 여지껏 그런 거 다 금융기관 이자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나는 많이 안 쓰는데 왜 돈이 없지라고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네. 은행이랑 저기서 네. 다 나눠 가지고 있었더니 내가 보험, 열심히 밥 은행, 차려가지고 다 나눠 갖는 거니까 요건 내가 몰라서 당하는 거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하면 또 답이 없는 거니까 네네. 이건 스스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오늘 단어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